네, 우리 사회 각종 현안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또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는 빅브라더의 민심 코너입니다. 그동안 저희 이사자키에서 이 직장 갑질 119와 함께 각종의 갑질 사례 또 대처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전달해 드린 바 있는데 최근에 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이제 시행되고 했으니까 바로 이 갑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민심 한번 읽어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본부장, 빅데이터 전문가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조금 아까 언급한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얼마 전이잖아요. 이 언급량이 빅데이터에서 좀 확실히 늘었어요. 어때요? 작년하고는 지금까지는 비슷한데 아직 올해가 좀 남았기 때문에 언급량이 조금 더 많다고 봐야겠는데 예. 직장 내 갑질 괴롭힘과 관련해서 올해 들어서는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56,400여 건 언급됐습니다. 네. 2018년에는 55,000여 건이었고요. 2017년에는 45,000여 건인데 계속 늘고는 있네요. 예, 2017년 이전에는 사실 수천 건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한항공 사태가 2017년에 있었고 2018년에는 그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언급량을 확 끌어올렸는데 언급량은 그렇지만 키워드라든지 글의 성격들은 확실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2017 이전까지는 사실은 갑질을 당해도 그냥 술자리에서 뭐 친구들하고 욕한다든지 다른 동료들하고 그랬다면 2017년부터 이제 그 대기업의 어떤 갑질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이때는 약간 분노를 많이 했어요. 분노. 키워드, 분노, 네. 화난다 뭐 이런 단어였다면 예. 올해 들어서는 확실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때문인지 예. 갑질에 대한 법이 나왔고 앞으로는 갑질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예. 언급들 예. 그러면서 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뭔지 나는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괴롭힘 금지법이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면서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고 만약에 당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이제 우리는 함께 대응해 봅시다까지로 간다. 네. 하고 있다. 네. 여론조사들이 좀 있나요? 갑질에 대한? 예, 작년 8월 달에 그 고려대학교 불평등과 민주주의 연구센터가 저희 한국리서치 의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8월이면 그때도 뭐 갑질 문제가 좀 심각한 아주 그렇죠. 논란이 됐던 때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조사는 이제 좀 참고로 이제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갑질 전반에 대해서 확인한 조사이긴 한데요. 예.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96%입니다. 96? 다죠. 전수죠. 이 중에서도 특히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50%예요. 그 갑질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갑질 당해본 경험이 있다. 직접적으로 본인의 경험을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매우 자주 있다가 6%. 자, 이것도 적지 않은 숫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끔 있다 46%, 한두 번 있다 38%. 매우 자주와 가끔 있다를 합치면 52% 과반을 넘거든요. 네. 여기를 이제 그 갑질 취약계층으로 분류를 해본다면 대상자를 보니까 직장 생활을 맞이하는 남자. 사실은 직장 내 그 갑질이 많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남자가 많은 거죠. 다만 같은 직장인 중에서는 물론 여자가 더 많긴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 중에서도 블루컬러와 자영업 종사자, 사실 사무직 종사자보다도 그리고 또 연령별로 보면 2030 저연령층,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계층들에서 주로 이제 갑질을 많이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갑질을 많이 당한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뭐예요? 두 가지 큰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갑질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다. 너무 좀 당연하다 싶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사실은 갑질이 근절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매우 자주 갑질을 당한다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33%밖에 안 돼요. 근데 가끔 39%. 어쨌든 취약계층은 30%인데 한두 번 당했다는 사람은 53%, 전혀 갑질을 당해본 경험이 없다는 사람은 61%. 삶의 만족도가 61% 정도는 만족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관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주목되는 건 뭐냐면 갑질을 당해본 사람이 갑질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당한 대로 되갚아준다. 그렇죠. 배운 대로 한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사실 악순환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당해본 사람은 갑질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56에서 57% 되는데 한두 번 정도 당한 사람은 갑질을 해본 경험이 44%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주 당해볼수록 갑질을 더 하더라. 그렇죠. 학습 효과예요. 일종의 저는 보상 심리
또는 뭐 더 강하게 말하면 보복심림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그런 것들이 좀 손상된 것에 대한 것. 그다음에 나만 당할 수 있어? 사실은 아마 군대 문화에서 기인한 측면이 아주 크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참 병사들이 선임병한테 이렇게 저런 괴롭힘 당한 거를 그렇죠. 자기가 고참되면 또 물려주고 뭐 이런 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히 좋은 거보다는 나쁜 게 더 보고 배우기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 갑질하면 또 뭐가 연관어로 제일 많이 나와요? 어떤 유형의 갑질이 제일 많이 언급되고 그래요? 작년에는 사실 해고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키워드 1위였거든요. 해고. 올해 1위는 업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업무 지시나 자신과 상관없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시키는 것을 가장 많이 언급했고요. 해고가 3위로 내려왔고요. 성희롱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2위입니다. 성희롱은 작년 올해 계속 2등. 예, 그렇습니다. 그 일방적인 해고 자체가 어떤 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갑질에서 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괴롭힘의 형태가 결국에는 비상식적인 업무 지시로 발현되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법에 위배되는 일은 하지 않지만 다른 방식을 찾아서 좀 괴롭히는 게 그렇군요.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론조사상에서도 그런 게 드러나나요? 그 직장갑질 119가 이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작년 11월 달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 대상으로 그 갑질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갑질 지수 그 발표한 거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갑질 지수가 평균 35점. 점수가 높을수록 0점에서 100점인데 높을수록 심각한 거예요. 이제 1위가 채용 갑질 맞아요. 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업무 외적인 그런 행사나 행사 참여나 사적인 일 강요 이런 것도 낮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면 법률에 따라서 이제 보장돼야 될 휴식 시간이나 시설 이런 것이 없다. 그다음에 노동 조건이 직원 동의 없이 이제 불이익하게 변경이 되더라.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될 것들이 보장이 안 된다. 이런 그 불만들이 있었죠. 그 약속되고 보장된 근로 조건이 제대로 안 지켜진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뭐 아까 해고, 업무, 성희롱 이런 거 말고 빅데이터상에 또 어떤 갑질 사례들이 언급되나요? 첫 번째가 이제 업무에 허드렛 일이고요. 두 번째가 욕설과 폭언, 세 번째가 업무 능력 불인정 및 조롱, 네 번째가 업무 전가, 그다음에 다섯 번째 회식 참여 강요, 근무 환경 악화, 그다음에 퇴근 후 SNS 업무 지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 근데 아르바이트생들의 경우는 의외로 글들 분석하다 보니까 그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있는데 주인한테 항의하면 뭐 폭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가라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꽤 많았고요. 욕설과 폭언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폭행 키워드는 작년에 비해서 언급량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질과 괴롭힘이 법 테두리 안에서 교묘한 방식으로 좀 행해지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우리가 좀 초점을 앞으로는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법이 생기면 또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사람들이 그렇죠. 참 잘 찾아내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그냥 바로 해고시키거나 폭행까지는 안 가더라도 은근한 괴롭힘 이런 거다.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건 드러나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더 문제일 수도 있겠죠. 일상생활에서 본다면. 부하 직원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다. 아까 그 지수에서 보면 이게 42점이에요. 그것도 꽤 높네요. 그렇습니다. 또 40점대가 넘은 것들이 회사에서 원치 않는 음주, 노래방 이런 회식 문화를 강요한다. 40점. 그다음에 체육대회나 단합대회, MT, 비업무적 행사를 강요한다. 40점 그렇습니다. 이렇듯 뭔가 법적 외의 일상 생활과 운영 측면에서의 그런 갑질 이것도 적지 않은 거죠. 그리고 좀 더 심각한 것은 폭언, 폭행, 성희롱 이런 상사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한다. 26.3점. 물론 상대적으로 낮긴 합니다만 이 점수는 사실은 1점이라 하더라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점수인 거죠. 26.3점이면 전체의 4분의 1은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올해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이제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법 시행되고 한 2달 조금 넘었는데 먼저 이 법의 간단한 내용을 김준섭 본부장이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 괴롭힘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그 관계 등 그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왕 악화시키는 행위. 네, 좀 어렵긴 한데요. 네, 근데 사실 이거 판정하는 것에는 한 두 가지 또 기준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그럴만하네. 이거 갑질로 볼 수 있겠다. 이것하고 그다음에 또 당사자, 피해를 봤다는 당사자가 실제로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그런 그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기준이 있죠. 혹시 이 법 시행된 이후에 갑질에 대한 긍정 부정 감성어가 좀 변화가 보여요? 작년하고 보니까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부정 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작년에는 이제 부정 반응이 93%였어요. 근데 작년 자료 보니까 그랬는데 올해는 16.8대 72.1. 물론 부정 감성이 높습니다만 그래도 20% 넘게 감소했는데 93에서 72로. 예,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 반응으로 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정 감성어 보면 기대하다, 적절한, 좋다, 개선하다, 슬기로운 이런 키워드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약간의 변화긴 하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우리가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법 시행 이후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는 혹시 없어요? 예, 그 직장인 상대로 그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한 66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금지법 시행 이후에 한 달 반 정도 지난 시점, 한 2주 전쯤인데요. 응답자 22%가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사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모른다가 22? 그렇죠. 이 얘기는 또 상대적으로 아는 사람은 많다는 얘기네요. 사실은 뭐 인지도 측면에서는 그 적지 않다라고 또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에 직장 생활에서 달라진 게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75% 없다.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금지법에 대한 그런 효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고 있고 제도적으로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잘 된다고 보는 응답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착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좀 과반이에요. 그러니까 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즉 법을 별로들 못 믿는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이것이 일시에 두 달이니까 사실 그렇게 긴 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직장갑질 119랑 방송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지금 시행되기 막 시작한 이 법도 너무 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좀 고쳐야 된다면서요. 한 세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보니까 직장갑질 119하고 공공상생연대 기금이라는 그 보고서를 같이 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는 그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가입자일 경우 이때는 그 사내 자율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개선 지도 이외에는 그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가해자인 경우에 벌칙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하나의 제안이고요. 맞아요. 또 하나는 지금은 사실은 그 금지법이 5인 이상의 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또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이런 사업장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이런 상황이 더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 노동자성이 문제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그 대상자들에게도 대상 확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세 가지를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법 제도적으로도 더 고칠 것들이 있고 또 이 전민기 팀장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 좀 짚어봐야 할 더 짚을 내용이 있나요? 네, 그 비정규직 여성이라는 키워드도 갑질 연관어 10위 안에 들어있는데 결국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괴롭힘과 갑질이 더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여성의 경우는 그 직장 상사가 성적으로 접근하고 괴롭히는 걸 좀 가장 두려워했고 비정규직은 부당한 대우에 맞설 수 없는 걸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이 해고라는 단어도 사실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키워드로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인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주 당하는 갑질 유형에 대해서도 SNS에 많이 공유하고 있고 갑질 유형과 함께 이렇게 예방하라라고 대처하는 방법을 공유하면서 뭐 괴롭힘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갑질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지 갑질에 대해 좀 직접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서 예전엔 그냥 참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발전했다라고 봐야겠죠. 오늘 한마디로 정리하면 갑질 심각하다.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다. 법 시행됐으니까 조금 변화가 보이지만 아직은 미약하다. 그럼 저희가 직장갑질 119와 이 불타오르네 계속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본부장,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